아니 저기요, 본인들 상황이나 봐가면서 주변국 평가도 좀 하고 그러세요. 본인 집에 홍수 나서 집안이 떠내려가게 생겼는데. 페페TV 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2020년 강한국가 순위 발표하자 한국 결과 보고 깜짝 놀란 일본 반응과 일본이 5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았다는 희소식으로 알찬 정보들 꽉꽉 채워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한 국가입니다. 미국 잡지 US 뉴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 순위 2020년 판에서 한국이 9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0위에서 한 계단 순위 상승한 수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순위는 US 뉴스 월드 리포트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국가로서의 영향력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궁금하니까 상위권 순위와 뽑히게 된 이유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위는 스웨덴, 2019년에 21위에서 한 단계 랭크업, EU 내에서도 넓은 국토 면적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위는 스페인, 2019년 23위에서 4위나 올라 19위로 랭크업되어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18위는 카타르, 2019년 24위에서 6계단 올라왔습니다. 국토가 좁음에도 큰 자산을 보유한 국가로 석유와 천연가스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17위는 이탈리아, 연간 4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나라입니다. 16위는 터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른 방법은 없는 문화의 교제가 있는 나라라고 평가되었습니다. 15위는 호주로 2019년에서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하나의 대륙을 한 국가가 소유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드문 케이스지만 산불의 심화, 장기화에 의한 긴급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4위는 인도, 인구 14억에 중국에 이은 제2위로 세계 인구의 약 6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위는 스위스, 1815년 비엔나 의정서 채택에서 200년 이상 영세 중립국으로 남아있는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2위는 캐나다, 국토 면적의 넓이로는 세계 2위, 이민자 수용에 대해 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1위는 아랍에미레이트, 근본적으로는 보수적이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헌법을 내걸고 아랍 국가에서 가장 교양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10위는 사우디, 이슬람교의 중심으로서의 중요성에서 중동의 거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대망의 9위는 대한민국입니다. 9위로 뽑으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의문이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8위는 이스라엘, 국토가 좁기는 하지만 국제 문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의미에서 영향력이 크고 경제력도 강하다고 했습니다. 7위는 일본,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기술 발전이 진행된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6위는 프랑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프랑스가 세계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왕정 제정을 거쳐 공화제로 이행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개인의 권리를 옹호한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5위는 영국, 매우 발전을 이룬 나라에서 경제, 정치, 과학,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 각국의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이후로부터의 이탈을 결정한 국민투표는 영국이 세계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거나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4위 독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를 가진 통일 이후 국제사회에 연대를 심화해 역할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3위는 중국,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육성하고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국토 면적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라고 했습니다. 2위는 러시아, 북아시아에서 동유럽까지 확산, 국토 면적은 세계 1위에 이어 2위 캐나다의 2배에 가깝다며 12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영해는 일본과 미국에 접한다고 했습니다. 1위는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랑한다. 영화와 TV 프로그램, 음악 등 문화면에서도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과 무역에 대한 폐쇄적인 자세는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의문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높은 순위에 랭크된 것이 못마땅했나 봅니다. 아주 말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 나쁜 의미로 사람 무서운 줄 모른다는 의미에서 강한 이유일 것이다. 무서운 사람 모르고도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 자신과 상대를 보는 눈이 없을 뿐이다. 역사, 문화도 평가 대상이 된다면 이탈리아가 17위, 한국이 9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상하다. 로마 제국이야말로 세계에 미친 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 수도 로마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 도시 중 하나다. 러시아는 2위 제자리에 있지만 도저히 2위의 국력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한국만 강점이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는데 그건 왜 그렇지? 순위는 그냥 한국에게 양보해라. 그러면 그들이 기뻐하겠지. 한심한 국가. 한국은 금융을 외국에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으로는 신용이 없다. 아무도 한국 돈을 갖고 싶어 하지 않고 우방국도 한 개도 없다. 북한과의 관계나 잘 조율해서 같이 놀아라. 그리고 니네 둘 다 붕괴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관련되고 싶지 않은 나라라면 한국은 단연코 1위를 했을 텐데. 일본은 랭킹을 더 올려야지. 럭비 월드컵하고 이듬해 올림픽까지 할 건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일본이 최고다. 한국이 9위라고? 한국 돈은 휴지인데? 일본은행에 신용보증이 없으면 사업도 못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의 기준이 뭐냐? 왜 일본을 끌어들이는지는 의미불명이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정권의 한국이라면 사실은 더 낮을 것이다. 문화적으로도 역대 중국 왕조의 속국이었다는 역사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저기에 있을 이유는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한국의 순위를 깎아내리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 걱정을 해주는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일본 경제가 소비세 인상 등의 여파로 5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은 내각부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4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1.6%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5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일본의 4분기 실질 GDP는 연율 환산으로는 6.3% 감소해 2014년 2분기 이후 5년 만에 가장 나빴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일본의 경기도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연율 3.8%의 하락세를 예측했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이렇게 폭망한 것은 지난해 10월 소비세를 인상한 데다가 대형 태풍과 따뜻한 겨울로 인해 소비가 침체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항목별로 봐도 실질 개인 소비는 2.9% 감소해 5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설비 투자는 3.7% 감소했고 주택 투자도 2.7% 줄어들며 각각 3분기, 2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지난 4분기 수출 역시 0.1%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를 어떡합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진답니다.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상황에서 올해 1분기 신종 전염병이라는 예기치 못한 겹악재에 2개 분기 연속 경제가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일본 민간 연구소들은 올해 1분기에 0.3%의 성장을 예상했으나 이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종 전염병 여파를 반영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제가 중국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관광업, 제조업, 소매업 등이 모두 신종 전염병의 직접 영향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조차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리서치 업체는 신종 전염병 사태가 일단락된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올해 GDP 피해 규모를 7,76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사태가 1년 동안 지속될 경우엔 피해액이 2조 4,700억엔, GDP의 경우 0.45%에 이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춘제 연휴가 연장되고 공장들이 조업 중단에 들어가면
성장하면서 현지에 생산 기지를 둔 일본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토요타, 혼다, 스즈키, 닛산은 중국산 부품 조달이 막히면서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부품 가운데 약 30%를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요 소매업체들도 실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니클로와 무인양품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기업은 인구 감소로 성장 한계에 부딪힌 일본 내수 시장에서 해외로 눈을 돌려 고속 성장한 케이스로 주목받았지만 한국의 불매운동에 이어 신종 전염병이라는 겹 악재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저기요.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한일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강원도 평창 한국자생식물원에 설치된 조형물 영원한 속죄가 한일 관계에 또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소녀에게 무릎 꿇은 남성이 마치 아베를 연상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도 이를 두고 국제 예양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국 지도자에 대한 국제적인 예의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조형물 속 남성은 아베 총리를 특정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이 재발을 저리면서 분위기가 살벌해진 거죠. 우익 매체들에선 한국이 끔찍한 나라로 표현될 정도로 심한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부들대는 거 보면 뭔가 찔리는 게 있긴 있나 봅니다. 어찌됐건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 보상 판결에 이어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한국의 지소미아 협정 종료, 그리고 이번 아베 사죄상 사건으로 더 악화됐는데요.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생깁니다. 한국과는 문화 교류만 하고 나머진 다 끊어버리자는 반응 때문인 건데요. 한국이 너무나도 싫지만 문화적인 부분에선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한국의 드라마, 영화, K-팝은 물론이고 화장품과 음식, 웹툰까지 모든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에서 데뷔한 걸그룹 니주는 JYP의 도움으로 K-팝 시스템에 의해 탄생했죠. 이제 완성된 콘텐츠를 넘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스템까지 한국만식이 인기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한때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문화 콘텐츠,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를 휩쓸수록 패배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건 문화 콘텐츠만이 아닌데요. 한때 세계 2위인 경제대국이었을 정도로 잘 나가던 일본은 한국에게 또 어떤 분야를 물려놨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일본의 자동차는 한때 전 세계 시장을 싹쓸이했었는데요. 이제 일본이 한국에게 밀리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분야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전범 기업으로 유명한 미쓰비시는 유럽 시장을 포기하고 대신 동남아시아 매출을 5%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출이 68%나 줄어 큰 타격을 받고 말았죠. 내년엔 대표 SUV 차량인 파제로 제조 공장 가동까지 중단하게 됐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일본 자동차 기업은 미쓰비시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닛산도 코로나와 CEO 리스크로 휘청거리고 있고요. 토요타와 혼다마저도 일본 내 자동차 공장들을 잇따라 폐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수요 자체가 감소하자 전체적으로 자동차 생산 감축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일본 자동차 산업이 무너진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판매가 급격히 줄어든 것도 있지만 일본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로 향하는 시장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것도 큽니다. 한때 일본이 꽉 쥐고 있던 동남아 시장은 이제 한국 자동차들이 들어섰습니다. 한국의 현대 기아 자동차는 토요타를 제치고 베트남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요. 이젠 베트남을 넘어 동남아시아 시장을 모두 석권하려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두고 한국은 신남방 정책과 연계해 기업들이 확고한 전략과 함께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일본은 시장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에 점유율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합니다. 지금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 기아차의 인도네시아 공장이 가동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인도네시아에 20만 대가 생산될 완성차 공장이 세워질
채워지면 현대기아차의 동남아시아 시장 점유율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큰 베트남이 아닌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세워진 이유는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 간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에 생산 시설을 짓더라도 베트남 같은 인접 국가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을 주 무대로 삼았던 일본 자동차 업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 자동차의 약진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단연 돋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이 모두 큰 타격을 받았지만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 해내면서 글로벌 점유율을 높였거든요.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한국 자동차가 빛난 겁니다. 지금 한국의 친환경 차는 유럽에서도 역대 최고 점유율을 찍었고 기존 자동차 시장도 미국과 러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선방하면서 2분기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흑자를 봤습니다. 올해 5월까지 조사된 국가별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한국은 0.3% 감소된 데 비해 일본은 19.2%, 중국은 22.7%나 판매량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23.2%, 독일은 34.3%, 그리고 스페인은 53.6%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 불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도 현대기아차는 GM이 소유했던 러시아 공장을 인수하는 과감한 투자 전략을 감행했는데요. 이미 러시아 자동차 점유율은 1위임에도 불구하고 뚝심 투자가 결실을 내 현대기아차의 러시아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에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의 주도권을 내주게 됐습니다. 반도체와 가전, 디스플레이, 조선은 한때 일본이 과거에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분야들이었는데 말이죠. 특히 지금 일본의 조선업은 한국에 비해 기술력이 너무 떨어져서 일본 기업들마저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본 조선업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내몰리자 정부는 조선업계의 금융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한때 일본이 한국의 조선업은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한 것이라며 비판했는데 결국 본인들도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찾아온 거죠. 일본의 하락세는 디스플레이 시장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한 일본은 결국 경쟁자인 중국과 손을 잡았지만 아직까지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시장도 비슷합니다. 한때 일본 업체들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했었지만 결국 빠르게 변하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미래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에서도 K배터리의 저력을 보여주며 점유율 1위를 굳혔고요. GM과 보잉은 한국의 R&D 거점을 세우며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우주 기업인 보잉은 한국이 가진 인력풀에 끌렸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높은 실력뿐만 아니라 앞선 IT 인프라와 기술 발전 수준, 그리고 국민들까지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국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미래차 배터리 같은 하드웨어 기술과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연구 같은 소프트웨어까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두 축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그 어떤 나라보다 높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젠 이 기술들을 적절히 활용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기 위해 발돋움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를 휩쓰는 동안 일본은 한국에게 했던 수출 규제로 제대로 역풍을 맞았습니다. 줄도산 위기에 처한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을 잡기 위해 탈일본화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소부장 세계 1위 점유율을 갖고 있던 TOK, 다이오 홀딩스 같은 일본 소부장 기업들도 일본을 버리고 한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구매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경쟁력도 이제 일본에 비해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죠. 과거처럼 일본이 우리보다 엄청 앞서가는 선진국이진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만 봤을 땐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G7 선진국보다도 한국이 더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하드파워인 군사력, 경제력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인 문화 컨텐츠에서도 전 세계에 강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가 됐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뭐라고 시비를 걸어도 우리만의 독자적인 힘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며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화 파리의 인어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강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한국은 할 수 있다는 끊임없는 노력과 상상을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은 일본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편협한 생각에만 갇혀 있었죠. 그 결과 우린 발전 없이 멈춰있던 일본을 거뜬히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일본이 문화 콘텐츠부터 경제 분야까지 오히려 한국에게 매달리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